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남성이 대전의 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한 집 앞에 멈춰서 초인종을 누르는데요. 집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도어락을 열어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남성.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의 정체는 절도범이었습니다.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서 빈집인 걸 확인 후 절도 행각을 벌여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내 집처럼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절도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많이들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대전과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이네요. 네, 대전과 충남 천안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풀어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가 없고 비교적 부유한 아파트만 노렸다고 하는데요. 확인된 피해액만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형광펜으로 뭘 열었다는 거죠? 비밀번호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형광펜을 이렇게 칠을 한 다음에 특수 불빛으로 비추면 눌렀던 곳에는 이 자리가 표시가 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통 네 자리를 번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알았겠지라고 의심이 갈 수 있을 텐데 다 그걸 일일이 수첩에 적어가면서 조합을 맞춰봤던 거예요. 뭐 3211이라고 하면 1132로 했다가 2311로 했다가 다 지워갔던 거죠. 이것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아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번호를 조합해서 맞춰냈던 겁니다. 자, 저희가 이 사건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니들이 오히려 범행 수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야? 방송에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범행 수법을 알아야 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해봤자 잡힌다는 거. 예, 저희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침해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다시피 네 자리를 다 눌러보는 거예요. 2332, 23333 다 눌러보는 어떤 그런 수첩에 기재하고 치밀한 사람인데 한 아파트, 대전의 한 아파트는 15층까지 30세대인데요. 이 30세대를 다 확인했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나 남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경비원 어떤 자켓 같은 것도 하나 구해가지고 입고 다니기도 하고 또 아주 용의 주도하게 하려고 이 CCTV 없는 곳에 자신의 주차하고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천변 따라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야, 진짜 일단 도어락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버튼식이 있고 터치패드식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날로그 그냥 열쇠로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열쇠만 잘 이렇게 보관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게 이제 뭐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저게 갑자기 기능이 안 되면 문이 안 열리는 그런 어떤 취약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전통적으로 옛날에 그 우유 배달하는 그 통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 문을 갖다 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를 이용하거나 또 전기 충격기로 디지털 잠금 장치에 순간적으로 어떤 충격을 줘 가지고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가장 그 전통적인 방법이 그 뒤에서 몰래 훔쳐보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CCTV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누르는 것을 보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그 수법 나온 걸 보니까 옛날 저희가 오래전에 그 수학 공부할 때 이 매트릭스라고 이 순열 뭐 조합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 좋은 머리를 갖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저걸 갖다가 저렇게 맞춰가지고 그 문을 갖다가 여는 결국은 저거는 범죄를 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예.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열쇠를 갖다가 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딱 교수님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머리로 세상에 공부를 했으면 넌 지금 대성했을 거라고.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저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는 방법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 해킹 막는 것도 비밀번호를 좀 자주 변경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또 비밀번호를 계속 변경하는 게 그걸 또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 다른 또
공용으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사용한 다음에 흔적을 좀 지워야 된다. 그리고 요새는 보면 다른 것도 누르도록 돼 있는 게 있어요. 3개를 누르면 비밀번호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뭐 10자리 다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될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우기도 해야 되고 또 남들이 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누를 때는 몸으로 좀 가려서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팁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 터치 스크린 방식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지문 방지 이 필름이 있습니다. 그 지문 방지 필름을 그 터치 스크린 부위에다가 딱 붙이면 말이죠. 그거 진짜 효과적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필름 위에 가짜 지문들이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문이 남는다고 해도 이걸 뭐 어떻게 밀가루든 뭐든 막 묻혀가지고 보면은 그냥 지문이 사방에 이렇게 딱딱딱딱 돼 있어가지고 혼돈을 준다는 거죠. 자, 양 변호사님, 다시 사건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 과연 대전 충남 쪽에서만 이렇게 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아까 이제 수첩에 기재를 해가면서 번호를 맞췄다고 했잖아요. 그 수첩을 보면 서울, 충남, 천안, 아산, 세종 곳곳에 아파트들이 다 적혀 있고요. 그럼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장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CCTV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그런 아파트들을 딱 범행 대상으로 물색을 했던 겁니다. 하하. 자, 그런데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그렇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절도죄가 되고 상습적으로 됐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마를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 또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합의가 됐다는 거. 이거 고려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됐는데 글쎄요. 이거 지금 여죄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또 여죄가 발견되면 집행유예 뭐 다 합쳐서 다시 또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집행유예가 좀 맞는지는 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집행유예라니 참 이게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비밀번호 자주 바꾸시고 하고 나시면 자주 이렇게 닦아서 흔적을 좀 지워 놓으시는 게 평소에 좋을 것 같습니다.